자, 계속 갑시다. 자, 교재로 81페이지, 이제 문화 파트야. 그래서 문화 단원이, 교재로는 이제 8단원이랑 9단원인데, 교육과정 개편되면서 여기서 지금 수능에 4문제가 출제가 돼요. 엄청 많이 출제돼요. 그래서 좀 긴장하셔야 되고, 좀 꼼꼼하게 정리할게요. 일단 우리 문화의 이해에서 이제 문화부터 갈 텐데, 일단 먼저 좀 그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자, 너네 보통 문화가 영어로 어떻게 되지? 정말 모르니? 컬처, 그쵸? 컬처 아니야, 컬처, 그쵸? 오케이? 내 발음이 이상해? 자, 문화가 컬처인데 그 뜻이 컬티베이트야, 경작하다라는 뜻이야.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자, 가끔 이런 게 나오지, 애들이 틀리는 게. 잘 봐. 인간의 모든 행동은 문화적 행동이다 그러면 틀려. 우리가 보통 이제 문화라고 할 때는 어떤 것이 이제 문화적인 게 되냐면, 인간의 모든 행동 중에 잘 봐. 일단 첫 번째는 문화적인 것은 후천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인위적이고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자,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게 문화가 되는 거야. 그럼 그 얘기 다시. 자, 선천적인 거나 또는 자연적인 거 또는 개인적인 것들은 문화적 행동이 안 돼. 다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이거야. 인간의 모든 행동은 문화적 행동이다 그러면 틀린 거야. 인간의 모든 행동 중에 후천적이고 인위적이고 공유하는 거. 오케이? 포인트 다시. 인간의 모든 행동은 문화적 행동. 그럼 틀린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수업 중에 너네가 내가 질문을 했어. 근데 너네가 대답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가운데 손가락을 들었어. 그럼 지금 벌써 몇 명 당황하고 있잖아. 지금 의미를 알지? 야, 가운데 손가락을 들었다는 얘기는 뭐야? 닥쳐, 이런 의미잖아. 다 공유하고 있잖아. 그럼 문화적 행동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돼. 의도적이다. 즉 인위적이고 그 다음에 후천적이고 공유하는 것만 문화적 행동이지 인간의 모든 행동은 문화다? 그럼 틀린 거. 되니?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너네 봐봐. 틱 있지, 틱. 이게 진짜 별별 틱이 다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본 틱은 두 가지인데 TV에서 본 건 10몇 가지가 되는데 어떤 애는 눈을 계속 깜빡여. 근데 수업 중에 내가 또 한 대 착각할 때가 있었어. 생각해봐. 남학생이 수업 중에 날 보고 계속 이래. 계속 날 보고 윙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새끼 뭐지? 봐봐. 그게 만약에 얘는 틱이야. 그러면 이거는 문화적 행동이 아니지. 그치? 근데 만약에 걔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가 정말 좋아서 윙크를 했다면 그때는 서로 이제 당황하게 되고 일단 한 방 날려야 되겠지. 야, 안 돼! 막 이러게. 그럼 그때는 문화적 행동이 되는 의도적인 거니까. 그치? 근데 어떤 틱은 봤냐면 와, 나 놀랐어요. 얘는 욕을 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계속 욕을 해요. 교실에서 어느 정도냐면 맨 뒤에 앉아서 그냥 이러고 있다가 씨발 개새끼, 씨발 개새끼 막 이렇게 욕을 해. 근데 문제는 친구들은 다 알죠. 선생님도 얘가 틱이라는 걸. 그러니까 제재를 안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집에 갈 때 버스 정류장에서 옆에 있는 아저씨가 갑자기 버스 개새끼 이러고 딱 그러면 그 아저씨가 너 틱이니 이러겠냐 아니면 뭐야 이 새끼 하고 때리겠냐. 그래서 얘는 길 가다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자기도 모르게 욕을 하면서 맞아. 그럼 심각한 문제잖아. 근데 봐봐. 내가 아까 전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런 거야. 결국 항상 어떤 문화적 행동은 의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후천적이고 만약 생각해봐. 내가 수업 중에 만약에 방구를 꼈어. 생각해봐. 내가 수업하다 갑자기 괄약근에 긴장을 늦춰서 뿡 하고 방구를 낀 거야. 그럼 너네는 속으로 말은 못하게 대놓고 야, 너 방구 꼈어 이럴 순 없잖아. 선생인데. 그럼 너는 어떻게 하겠니? 속으로 저 새끼 비용신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건 자연적인 게 문화가 아니지. 근데 만약에 너네가 내가 방구 끼는 걸 보고 멋있어. 아니, 그런 건 없겠지만 너네가 쉬는 시간마다 복도에서 빵빵 방방 방구를 끼면서 막 뛰어다녀. 그때는 문화가 될 수도 있죠. 문화적 행동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별을 하고 그러면 자, 요 정도 내용을 베이스에 깔아.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동은 문화적 행동이라고 틀린 건데 이 문화의 의미를 나눌 거야. 그래서 문화는 일단 첫 번째 자, 좁은 의미의 문화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자, 넓은 의미의 문화가 있어. 자, 그러면 좁은 의미의 문화는 어떤 거냐면 인간의 문화적 행동이 있지.
그치? 그러면 후천적이고 인위적이고 공유하는 거야. 그런 인간의 문화적 행동들 중에서 보다 세련되고 보다 교양 있고 보다 발전된 것을 지칭하는 게 좁은 의미예요. 그래서 교재에 보면 문화인, 교양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 문화시설, 발전된 시설이라는 거지. 그래서 문화인 밑줄, 문화시설 또는 문화생활 또는 신문의 문화면, 교양 있는 뉴스라는 얘기야. 교양 있는 기사. 그래서 이건 어렵지가 않아. 그래서 항상 포인트는 보다 일상적인 행동들보다는 세련되고 교양 있고 발전된 거야. 그런데 넓은 의미의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집단이 존재하면 문화가 존재할 때 넓은 의미는 그 집단만의 또는 그 국가만의 뭐의 총체가 되냐면 자 생활, 양식의 총체 이걸 우리가 넓은 의미로 봐요. 자 그러면 한국 문화는 넓은 의미고 이슬람 문화 또는 청소년 문화, 그치? 또는 지역 문화 이런 것들은 각각 그 집단만의 생활 양식의 총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넓은 의미로 보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시험에 나오는 건 문화의 의미를 자 좁은 의미의 문화와 넓은 의미의 문화로 나눌 수 있어야 돼. 그럼 여기다 이제 조금 더 추가해 보자. 너네 봐봐. 자 그럼 이들 중에 평가적 의미를 내포한 건 누굴까? 평가적 의미. 얘들아 평가적 의미라는 얘기는 우열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럼 평가적 의미가 내포된 거. 보다 세련. 그치? 그래서 교재에 좁은 의미에 보면 평가적 의미를 내포할 때 밑줄 쫙 쳐놔요. 평가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되지? 자, 또 하나만 체크할게요. 자, 너네가 이제 좁은 의미, 넓은 의미, 문화랑 관련돼서 또 하나 많이 듣게 되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문명이라는 게 있어. 문명. 자, 부탁이 있어. 내가 지금 이제 문명이 좁은 의미인지 넓은 의미인지 물어보는데 너네 항상 이런 게 처음 나오면 그냥 자신의 상식으로 풀면 안 돼. 우리가 개념을 배웠잖아. 그럼 너네 물어볼게요. 문명은 좁은 의미일까 넓은 의미일까? 문명. 그러면 이제 개념을 적용하는 거야. 봐봐. 너네 한국 문명이라는 표현 쓰니 안 쓰니? 안 쓰지. 지역 문명이라는 표현 안 쓰지. 그럼 문명은 생활 양식은 아니야. 그러면 봐봐. 과학 문명이라는 표현을 쓰지. 그럼 결국 문명은 뭐냐면 과학기술의 발전이 내포되어 있는 거야. 그럼 보다 발전된 상태가 문명이겠지.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좁은 의미. 이해되죠? 그래서 항상 개념 적용하고요. 그래서 암기합니다. 자, 문명은 그래서 좁은 의미에 해당한다. 되죠? 자, 그 정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좁은 의미랑 자, 넓은 의미 확인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일단 이게 의미고 자, 이제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할 게 뭐냐면 이번에는 문화를 분류해 볼 거야. 그래서 문화를 분류하면요. 문화는 자, 하나는 물질 문화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비물질 문화가 있어. 그래서 물질 문화는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형태가 있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의 교과서는 물질 문화를 뭐라고 보냐면 보통 재화, 인간이 만들어낸 재화, 물질 문화를 자 또는 도구 그리고 또는 그 재화와 도구를 사용하는 사용법 또는 기술까지도 일컬어요. 그래서 물질 문화는 재화 또는 도구, 기술 또는 사용법 이런 게 물질 문화고요. 자, 이에 반해 자, 최근에는 이 비물질 문화가 잘 나온다. 비물질 문화는 뭐냐면 물질 문화가 아닌 거니까 형태가 없잖아, 기본적으로. 따라서 얘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제도 문화가 있고요. 저 또 하나는 관념 문화가 있어서 너네 보통 제도 문화 하면 두 가지다.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 보면 정치제도, 대통령제. 그쵸? 경제제도,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돼서 명시적으로 드러난 제도도 있지만 제도 중에는 암묵적 제도도 있다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장유유서를 따지는 거 있잖아. 형, 누나, 동생 이런 것들. 결국 뭐냐면 포인트 이거야. 너네가 항상 제도 문화 하면 명시적 제도에만 익숙해져 있지만 특히 암묵적 제도로 꼭 알아놔. 관습. 예를 들어 시험에 어떤 국가의 장례 풍습 그러면 그거는 제도 문화야. 관습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념 문화 하면 뭐 언어, 아니 종교, 뭐 철학, 이데올로기 이런 건데 특히 너네가 암기할 거 자, 언어 그리고 문자는 관념 문화에 해당한다라는 것도 알아놔야 돼.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물질 문화냐 비물질 문화냐 구별했는데 최근에는 그 만약에 물질 문화 구별되는 비물질 문화라면 그 중에서도 제도 문화인지 또는 관념 문화인지까지도 구별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제도 문화에는 뭐까지 포함된다고요? 관습까지 포함되고 묵시적 관습 그리고 관념은 뭐 철학, 종교, 이데올로기지만 언어와 문자라는 걸 너네가 반드시 알아놔야 돼.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할 거야. 뭐를 추가할 거냐면 봐봐. 자, 어떤 문화적 현상이 등장을 하면 그 문화적 현상에는 물질 문화적 요소도 있고요. 비물질 문화적 요소도 존재해. 그래서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이렇게 있으면 그 문화적 현상에는 물질 문화적 요소와 비물질 문화적 요소가 결부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사회가 변동하면 문화도 변동하겠지. 그럼 하나의 문화적 현상에 결부되어 있는 물질 문화도 변동할 거고 비물질 문화도 변동을 하는데 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물질 문화가 변동을 할 때 자,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비물질 문화가 변동을 한다면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도 존재하겠지. 자, 그럼 하나의 문화 현상에 두 가지 요소가 결부되어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건 뭐냐면 물질 문화가 이만큼 변하면 비물질 문화도 똑같은 속도로 변화하면 조화를 이루면서 바꿀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둘이 변화한다면 뭐가 더 빠르게 변화할까? 과학기술의 발전이 급하게 치고 나갈 테니까 일반적으로요.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가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보다 빨라. 그러면 조화, 부조화, 부조화 현상이 생긴다고. 다시 이러한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가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보다 빨라서 그로 인해 생기는 부조화 현상. 자,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 꼭 암기,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문화 지체 현상. 대표적으로 생각해봐. 얘들아, 지금 자동차는 물질 문화지. 자동차는 자율주행까지 나왔다고. 자동차는 자율주행까지 등장을 했어. 자, 그런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보복운전. 껴들었다고. 신호등 깜빡이 안 켜고 들어왔다고. 앞에서 차 멈추고. 내가 오늘 오다가 맞아. 지하철에서 봤던 유튜버는 놀랐어요. 유튜브에 보복운전 나오는데 나는 저기까지 봤거든. 야구방망이까지 봤어요. 앞에 세운 다음에 트럼프의 야구방망이 막 두들 휘두르는 사람 봤는데 내가 오늘 오다 보면 미국에서 뒷차가 앞차가 깜빡이 켜고 안 들어왔다고요. 가로질러서 앞에 차 세운 다음에 갑자기 백인이야? 차에서 내리더니 도끼를 왜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도끼를 꺼내서 뒷차 운전석으로 던져서 운전석 유리가 깨졌어. 그리고 그냥 튄 거야. 그럼 생각해봐. 자동차라는 물질 문화는 엄청나게 빠르게 변동하고 있지. 하지만 그걸 따라서 비물질 문화, 사람들의 운전 에티켓은 못 따라오는 보복 운전이 있지. 그게 대표적인 문화지체 현상이에요. 이해돼? 또는 자, 인터넷은 SNS까지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하지만 악성 댓글도 일종의 문화지체 현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정도 체크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가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보다 빨라서 생기는 부조화 현상을 우리가 문화지체 현상이라고 그래. 그런데 일부 이런 경우도 있어.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보다 오히려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가 더 빨라서 생기는 부조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문화지체와 구분해서 자, 이러한 부조화 현상, 즉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보다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가 빨라서 생기는 이러한 부조화 현상을 기술지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네 기술지체 현상은 대표적 사례로 이거 말하나? 이해만 하면 돼. 잘 봐. 사람들의 친환경 의식 수준 점점 올라가지. 그치? 그런데 친환경 제품은 못 따라오는 문제. 이해된? 음식물을 특히 이건 우리나라도 좀 많이 낮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난 거의 그 나라 골 때려요. 아니 왜 계란이 맞아? 달걀이 맞아? 달걀이 맞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믿는다. 근데 딴 나라 보면 다 달걀이라고 그럴 거야. 자, 달걀을 위조해요. 중국 애들. 아니 그 달걀 얼마 한다고 위조해?
달걀을 위주해서 마트에 납품을 해요. 그래서 달걀을 샀어. 집에 와서 껍질을 깠다? 고무야. 씹었더니. 아니 그걸 왜 위주해야 돼? 그래서 중국 사람들 중에 부자들은 중국 음식 못 믿어서 안 먹어요. 다 비싼 한국 거 사 먹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 키우는 사람들은요. 분유는 무조건 한국 거 사 먹어요. 그래서 분유도 위조하거든. 골 때리. 그러니까 결국 뭐냐, 그게 대표적인 기술 지체지. 사람들의 친환경 의식 수준은 엄청 올라갔는데 친환경 제품이 못 따라오는 것들. 이해돼? 그래서 꼭 하나, 일반적으로는 문화지체 현상이 시험에 출제가 되지만 반대로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보다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가 빠른 무슨 현상이 존재한다? 기술 지체 현상이 존재를 하고요. 자,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자, 여기가 시간이야. 자, 여기가 변동 속도야. 변동 속도인데, 자, 이렇게. 자, 여기 물질 문화. 자, 여기에 비물질 문화. 자, 이렇게 되면, 잘 봐. 자, 동일한 시간이 흘렀어. 위로 쫙 가보면,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는 여기고,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는 여기지? 그럼 이 갭이 뭐라는 거야? 문화지체 현상이라는 거지. 요 갭이 문화지체 현상이다. 되지? 변동 속도니까. 오케이? 자, 필기 해두시고요. 내가 미리 한 건데, 이 내용은 너네가 나중에 복습하면서, 어디에 있냐면, 교재, 뒤에 있구나. 자, 교재 102페이지의 맨 위에 보면 문화지체 현상 나와 있거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102페이지 맨 상단에 자, 문화지체 현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우리 문화에 다시 81페이지로 돌아와서 문화의 의미, 그 다음에 문화의 분류까지 정리가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2페이지에 보면 이제 문화의 속성이 있어. 자, 별표칩니다. 자, 과거에는 이 문화의 속성이 거의 안 나오다가 최근에 이 문화의 속성이 단독 문제로 이제 잘 나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화의 속성 볼게요. 자, 일단 무조건 문화의 속성은 네, 그런 생각을 했고, 어떤 생각을 지우기 너무 싫어서 여기 보면 이제 빔 그 화면 있잖아. 이런 것처럼 버튼을 누르면 요 위에서 칠판 지우개가 한 10m짜리 지우개가 아래로 쫙 내려오면서 한번 훑고 지나가면 지워지는 시스템. 그걸 생각을 했어. 근데 상품화까지 생각을 했거든. 근데 학원들이 안 산대. 비용은 내가 따져봤더니 한 4천만 원 정도 그 개발한 비용 들더라고. 다 해봤거든. 근데 학원들이 아무도 안 사겠대. 왜 그러지? 너네가 학원차를 좀 사줘라.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 하여튼간, 자, 이번에 문화의 속성. 자, 일단 문화 속성이 나오면 너네가 일단 타이틀은 5가지 외워놔야 돼.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 공유성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 학습성이 있고요.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 전승성이 있고요.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 총체성이라는 게 있고, 다섯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변동성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항상 타이틀을 외워놔야 나중에 제시문을 보고 타이틀을 떠올리고 찾는 거야. 자, 일단 첫 번째. 자, 공유성부터 갑시다. 자, 너네 공유성 하면, 자, 의미 봐봐. 문화는 한 사회 구성원들이, 자, 동그라미, 공통으로 가지는 생활 양식. 다시. 공유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 공유성은 뭐냐면, 그냥 외우면 안 돼. 그냥 공통이 아니라, 한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생활 양식을 우리가 공유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너네 물어볼게. 자, 한국도 젓가락을 쓰지, 밥 먹을 때. 일본도 젓가락을 쓰지. 자, 중국도 젓가락을 써. 그러면 젓가락은 한국의 공유성 되냐, 안 돼? 안 되지. 한국만의 특징이 아니잖아. 즉, 공유성은 한 사회 집단 구성원들끼리 공통으로 가지는 생활 양식이야. 근데 지금은 일본도 젓가락을 쓰고 중국도 젓가락을 쓰면 한국만의 공통된 생활 양식이 아니잖아. 그치? 단, 이걸 바꿔서
한국, 일본, 중국은 동아시아잖아. 그럼 확대해서 동아시아로 보면 동아시아 문화의 공유성이 되지. 하지만 한국의 공유성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한 집단 내의, 한 사회 내의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생활 양식이 공유성이고, 자, 그러면 자, 이러한 공유성이 발생을 하면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잘 봐. 오늘 봐봐. 너네 오늘 집에 이제 수업이 끝났어. 집에 이제 야자까지 다, 자습까지 다 하고 10시에 문을 열어. 딱 문을 열었더니 이제 현관문이 딱 열리고 중문이 있어. 신발 벗고 중문을 딱 열었더니 마루가 컴컴해. 약간 컴컴한데 사람들 실루엣이 보여. 봤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시고 동생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동생한테. 그럼 너네 어떻게 해야 되냐? 1번 슬라이딩해서 옆에 같이 무릎을 꿇는다. 왜? 너네가 공범일 수 있잖아. 2번 야 너 또 뭐 잘못했어? 이 나쁜 새끼 조심해! 그리고 방에 들어간다. 3번 바로 문 닫고 다시 튄다. 몇 번? 3번? 그치? 그럼 너네가 주범이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야 너 뭐야 잘못했어 뭐야 나쁜 놈 이러고 방에 가면 갑자기 엄마가 뭐라 그래. 야 너도 와서 앉아. 그럼 같이 연루된 거고 그냥 아무 말도 없으면은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막 화를 내고 방에 들으려 했더니 엄마가 불러. 야 너도 앉아. 그럼 나도 이제 공범인 거지. 그럼 뭔가 기억 뭔지는 모르지만 무릎을 꿇었어. 그럼 봐봐. 막 혼나. 우리 혼날 때 우리나라에서는 혼날 때 부모님 눈을 쳐다봐야 돼 눈을 깔아야 돼. 우리나라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혼날 때 무조건 눈을 깔아야 되지. 만약에 눈을 쳐다보면 뭐 하는 거야? 반성 안 하는 거잖아. 그래서 한국에서 웃긴 게 뭐냐면 특히 동양에서는 혼날 때 눈을 깔아야 돼. 그게 공유성이야. 근데 미국은 반대죠. 눈을 깔면 그게 무시야. 오히려 혼날 때 눈을 계속 쳐다봐야 돼.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잖아. 이게 집단마다 구별되는 특성이라고. 이해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우리는 선생님이 옛날에 외국 여행 처음 갔을 때는 미국 쪽으로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동양 사람 보고 물어보는 게 뭐냐 일본 사람이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니라 그러면 중국인이냐고 물어봐. 그리고 아니다 그러면 안 물어봐.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동양 사람 구별이 안 되잖아. 그럼 제일 먼저 일본인이냐 중국인 끝. 그런데 최근에 갔지. 무조건 한국부터 물어봐. 왜? 누구 때문에? BTS 때문에. 그리고 한류 열풍이 장난 아니야. 그래서 내가 외국인들 보고 놀란 게 뭐냐면 우리보다 우리가 옛날 우리 어릴 때 나 어릴 때 막 미국 팝 가수들 좋아했던 것처럼 요새 미국 유럽 아이들은 한국의 웬만한 아이돌 그룹 다 알아요. 나보다 더 알아. 내가 최근에 안 그룹이 누구였냐면 투로 시작한 투모로우.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물어봤어. 그 얘기를 하다가 물어봤더니 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인가? 투바투래. 그래서 내가 잘못 말했어. 밥투바라고 할 때 애들 바가지로 먹었거든? 근데 내가 그랬죠. 아니 왜 이렇게 이름이 길어? 근데 걔네 되게 유명하다며. 너무 좀 잘못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바꿨어. B2B 갑자기 헷갈리네. BTS 그리고 투바투? 음악도 막 들어봤거든. 내가 딜을 했지. 그럼 내가 팬이 많더라고. 그럼 내가 투바투 음악 들어볼 테니까 너도 내 유튜브 구독해라.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구독자가 1명 늘었더니 그날 10명이 는 거야. 이제 딜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딱 그런 걸 보면서 그 외국 사람들이 이제 그 한류 열풍이 대단한 거야. 그런데 아직도 외국 사람들은 딱 모습만 보면 구별 안 되지. 근데 우리는 딱 보면 구별돼요. 자, 여행 가면 한국인, 일본인, 중국이 어떻게 구별되냐면 딱 보면 일본인들은요. 그건 좋아.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친다는 인식이 되게 심해. 이 사람들은. 그것 빼고는 다 나쁜데 일본 애들은. 그래서 여행지 가면요. 괌이나 뭐 동남아 가면 단체 여행객이 누가 피켓 하나 들고 있지 일본 사람. 그럼 그 뒤에 조용히 줄 서 따라가. 요거는 좋아. 그 이상은 별로 좋은 거 없어. 중국인들은 난 한 30-40명이 싸움 난 줄 알았어. 너무 시끄러워서 쳐다보면 2명이야. 일단 시끄럽지. 사성이 있잖아. 그리고 얘들이 알게 뭐냐면 내가 지금 생생한 게 괌공항에 내렸어. 사람이 엄청 내리니까 이제 입국 심사해야 되잖아. 2시간 동안 기다려 줄 서갈 때 내 차례가 됐다? 중국인 엄마 딸이 그냥 들어와. 얘네들은 새치기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이 없어. 왜냐면 중국 사람 다 새치기를 하기 때문에 외국 나와서도 자기가 새치기를 하는 게 나쁘다는 걸 몰라. 근데 내가 막 뭐라 그러면 말이 안 통하지. 그 사람 영어 못하니까. 그래도 그냥 아무 신경 안 써. 그리고는 엄마랑 딸이 껴들더니 갑자기 멀리서 아빠가 막 야 나 여기 있어 이런 식인가 봐. 하더니 막 달려서 같이 난 2시간을 기다렸는데 모든 중국이 다 그냥 새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딱 구별 특징이 있지. 한국인은 어떤 특징이 있게요?
한국인은 일단 단체 여행을 왔더니 없어. 나 뿔뿔이 흩어져서 뭐 하고 있냐면 칼 갖고 와가지고요 벽에다 이름 새기고 있어요. 그래서 너네 전 세계 여행지 가면 다 한국어로 다 도배돼 있어. 뭐 누구누구 뭐 러브 막 이러고 언제 사랑했다 뭐 말도 안 돼서 막 뭐 왔다 갔다 이라고 써 있거든. 그리고 이제 문화의 특성이 어떤 게 있냐면 똑같아. 한국은 어떤 문화가 있냐면 내가 살게 문화가 있어. 그래서 너네 이제 친구들끼리 요새는 물론 더치페이 많이 하죠. 특히 남학생들 보면 야 매장 가자면 그래. 그러면 나 오늘 돈 없는데 그럼 아예 내가 살게. 다음에 네가 사 이러고 가거든. 그런데 일본 애들은 어떤 게 있냐면 네다섯 명이 한 명이 이러는 거야. 야 매점 가자 그러면 한 명이 맨 뒤에 있는 애가 야 나는 집에 먼저 갈게. 그러면 왜? 나 돈이 없어. 그럼 잘 가. 끝. 완전 우리랑 달라. 완전 우리랑 달라. 내가 한 번 놀란 게 내 일본인 2명이랑 밥 먹은 적에 고깃집을 갔어. 고깃집을 갔는데 제가 삼겹살 3인분을 시켰어.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영어 이름이 얘기해줬지. 내 영어 이름이 에디거든. 에디. 또 딸내미가 맨날 뭐라 그래. 왜 아빠 뽀로로에 에디 흉내내냐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일본 중 한 명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다고 쳐봐. 그런데 볼 때는 삼겹살 3인분을 3만원어치 먹었다? 근데 나오는데 도요토미 새끼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7,000원어치 먹었대. 7,000원을 내는 거야. 그리고 히데요시는 자기는 6,000원어치 먹었대. 6,000원을 내. 씨발 그럼 내가 13,000원 내가 돼지냐? 내가 혼자 다 먹은 거잖아. 근데 얘네가 무조건 더치페이야. 그리고 우리는 어릴 때 이런 거 있지. 뭐 친구 집 가서 노는 거 있잖아. 야 너네 집 가서 놀자 이런 거 그런 게 절대 없어. 친구 집에 가서 논다 말하는 자체가 신뢰야. 절대 피해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문화가 완전 다르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각각 그 집단만의 그들만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으니까 첫 번째 이걸로 뭐가 이루어지냐면 구별 가능해요. 자, 첫 번째 공유성으로 인해서 문화 간의 구별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그 사회 구성원들은 그 공유된 문화적 속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공유성이 개인들을 구속한다고. 그치? 그리고 구속하고 하나 더. 그 구속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그 문화적 공유성에 따라 행동을 하면서 그 구속하는 걸로 인해서 사회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해돼? 거기다 하나 더. 그러면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서 예를 들어 내가 엄마야. 애를 막 혼내. 그럼 부모는 자연스럽게 기대하지. 얘가 혼나면서 눈을 날 째려볼까 깔까. 깔 거라고 기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측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자, 그래서 너네가 일단 시험 문제가 공유성의 사례가 나오면 그 집단만의 공통된 생활 양식, 그로 인해 구별 가능. 그쵸? 두 번째는 그 문화적 공유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을 구속하고요. 그로 인해 사회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특정 행동을 예측 가능하다 해서 예측 가능까지 확인해줘야 돼요. 자, 다시 공유성이 시험 문제로 나오면 지금 내가 말해준 내용들이 선택지를 구성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학습성은 말 그대로 어려운 거 아니야. 후천적으로 학습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 보통 이런 게 제시문 나온다. 조상대대로 구전되어 온. 자, 조상대대로 구전되었다라는 얘기는 말로 전해진 거잖아. 학습성이야. 조상대대로 구전되었다는 얘기는 말로 전해진 게 학습성이고요. 또 이런 사례 나올 수 있죠. 베트남 유학생이 한국에 들어와서 김치를 담가 먹는다. 배운 거지. 학습성이지. 그렇게 이해하면 돼. 어려운 거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전승성이라는 개념이 있어. 전승성 아직까지 뭐 본격적으로 출제 안 됐지만, 쏘리. 전승성이 아니라 축적성이죠. 쏘리. 전승성이 아니고요. 자, 축적성인데, 자, 축적성은 이거야. 축적성이 되려면 반드시 일단 문화 간에 전승이 이루어져야 돼. 조상부터 문화적 요소가 계속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승된 내용이 계속 누적적으로 쌓여가야 돼. 그래서 꼭 알아. 반드시 풍부까지 가야 돼요. 자, 축적성이 되려면 전승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풍부, 누적적으로 쌓여야 된다. 풍부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총체성이라는 게 있어. 자, 총체성. 시험에는 공유성, 축적성 가장 빈출 주제고, 물론 그 위에다 학습성 다 나오지만 특히 너네가 공유성이랑 총체성 잘 알아야 되고, 자, 총체성을 또 다른 표현으로 전체성이라고도 합니다.
총체성을 다른 표현으로 전체성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얘기야. 자, 너네 한국인들 문화적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어. 한국 문화에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문화적 요소 뭐 있지? 뭐 먹는 거. 요새 많이 줄었지만 개고기 먹는 건 아직 유럽 사람들 이해 못하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반려견 어떤 키우는 문화가 늘어나면서 개고기는 덜 먹긴 하지만, 자, 그럼 봐봐. 외국인들이, 자, 우리나라가 개고기 먹는 걸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비판을 해. 그런데 잘못된, 나도 지금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비판할 수 있냐면 이런 거야. 아니, 한국에서 개고기를 식용하는 문화가 있긴 해. 하지만 그게 한국인이 야만적이고 미개해서가 아니라 한번 이렇게 살펴보자. 봐봐. 그럼 한국인들은 왜 개고기를 먹을까 보자 이거야. 그럼 한국은 예전부터 무슨 문화였냐면 농경 문화였어. 그치? 자, 농경 문화에서 농사를 지어. 그럼 쌀을 먹지. 근데 쌀은 탄수화물 덩어리잖아.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엄청 먹는데 영양의 균형을 위해서는 뭐 단백질도 먹어야 돼. 그럼 단백질을 먹으려면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삼국시대, 조선시대 때 대부분의 고기를 얻을 수 있는 가축은 소였다고. 근데 문제는 소는 먹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 농사를 지을 수단이 없잖아.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요, 소의 도축을 금지했어. 그럼 단백질을 보충할 수단이 없잖아. 그럼 너네 또 단순한 애들. 그럼 선생님, 돼지고기 먹으면 되죠. 옛날에 돼지를 못 키웠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이야 돼지를 대량 생산하지만 과거에 삼국시대랑 조선시대 때는 돼지라는 놈의 특징이 소는 풀을 뜯어먹지. 근데 돼지는 인간과 먹는 게 똑같아. 가뜩이나 먹을 게 없는데 돼지를 키우려면 인간이 먹는 걸 내줘야 돼. 못 키우는 거야. 또 하나는 돼지가 엄청나게 깔끔한 동물이라 진흙 목욕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해야 된다고. 물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돼지를 못 먹게 하는 이유가 물이 부족해서 그렇거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이 키우기 한계가 있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또 그럼 닭고기 먹으면 되죠. 야, 지금이나 치킨을 대량 생산하지. 옛날에도 닭은 얼마나 귀했냐면 그런 거 있잖아. 자식이 결혼할 때 사위한테만 씨암탉을 삶아주는 거야. 그만큼 닭도 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 단백질을 보충할 수단이. 그런데 인간이 키우는 개는 1년에 3-4번의 번식을 가져요. 많이 나면 10몇 마리까지 나와. 4-5마리 한 3-4번 나니까 인간이 보기에 개는 가축으로서 용도가 없는데 지가 알아서 살잖아. 그리고 번식력이 뛰어나지. 그러니까 일단 농경 문화에서 농경 문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농경 문화는 대가족이었어. 가족의 구성원이 많다고. 그치? 근데 대가족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을 보충해야 되는데 단백질을 보충할 수단이 소도 안 되고 돼지도 안 되고 닭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개고기를 먹었다 라고. 전체적 맥락에서 상호 연관성을 따져보니까 이해가 되지. 이게 바로 뭐야? 총체성이라는 거야. 그치? 결국 총체성의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문화현상을 이해할 때는 전체적 맥락에서, 자, 뭐를 파악하는 거냐면, 자, 상호 연관성을 파악해야 돼요. 그러면 선택지가 제시문에 사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야. 어떤 지역의 음식 문화가 왜 그런지 보려면 단지 그 지역의 지후, 기억만 봐서는 안 되고요. 지후와 그 다음에 기후가 어떤지도 보지만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치? 그 다음에 정치적,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모두 살펴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전체적 맥락에서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자. 자, 총체성이 첫 번째고요. 자, 총체성은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 그럼 봐봐. 예를 들어 어떤 한국 문화가 이렇게 있으면 한국 문화를 구성하는 다양한 문화 요소들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근데 그들이 아주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 맥락에서 상호 연관성을 파악했지.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사회가 갑자기 변하면서 예를 들어 요 문화 요소가 변동했어. 자, 유기적 관계, 긴밀한 관계에서 얘가 변동해. 그럼 어떻게 될까? 얘의 변동은 연쇄적 변동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험에는 총체성 하면 하나 더 뭐가 출제되냐면 연쇄적 변동까지 출제돼요. 하나의 변동은 독립적 변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 요소에 영향을 끼쳐서 연쇄적 변동이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보자. 오늘 보통 우리가 인류 최대의 발명품은 되게 다양하지만 인간의 삶을 바꿔놓은 가장 큰 발명품은 세탁기의 존재야. 세탁기가 발명되고. 생각해봐. 그 전에 세탁기가 없을 때는 여성들은 하루 종일 뭐 했어요? 빨래했어요.
우물가에 나가서. 그러니까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빨래까지 해야 되지. 사회 진출이 불가능한 거야. 근데 세탁기가 발명됐지. 이제 빨래를 누구한테 맡겨? 세탁기에 맡기면서 가사노동 부담이 줄어들었지. 그만큼 사회 진출의 여력이 늘어나서 세탁기의 발명은 단지 생활의 편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게 연쇄적 변동에 영향을 줘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했죠. 또 하나 이런 사례 나와. 과거에는 또 여성이 사회 진출을 못했던 이유가 출산의 조절이 힘들었거든. 그런데 피임약이 발명되면서 출산을 조절할 수 있게 됐지. 그러니까 단지 나의 몸이 편한 게 아니라 육아 부담에서 벗어나면서 사회 진출이 늘어나는 거야. 그리고 항상 너네가 그냥 변동이 아니라 자 무슨 변동? 자 연쇄적 변동에 초점을 맞춰야 돼. 연쇄적 변동. 자 그다음 마지막 이제 변동성은 말 그대로 이거지. 어떤 사회가 변하면서 문화 요소들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변화하거나 또는 소멸되는 현상, 이걸 우리가 변동성이라고 그래서 생각해봐. 조선시대 이전의 통신문화는 서찰, 편지였지. 개항기 때 전신, 그리고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전화, 그쵸? 그 다음에 스마트폰, SNS로 통신문화 자체가 변화하고 있잖아. 소멸되는 문화 요소가 있고 새롭게 생성되는 문화 요소가 있고 또는 변화되는 문화 요소,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시간의 변화에 따라 문화 요소가 새로 생성되거나 변화되거나 소멸되는 현상을 우리가 무슨 성이라고 하는 거야? 변동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네 교재를 보면 이 정도만 체크하시고요. 82페이지 공유성, 학습성, 축적성, 총체성, 변동성까지 본 다음에 거기 각각의 사례들은 실제 수능 특강이랑 평가원 또는 출제, 기출된 사례들이니까 복습하면서 사례까지 확인하세요. 알겠죠? 자, 그럼 거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의 문화의 특성과 기능은 확인만 해놔. 그래서 거기서 용어만 정리할게. 자, 문화의 특성은 첫 번째 보편성이라는 게 있고 특수성이라는 게 있죠. 어려운 거 아니죠? 오늘 물어볼게요. 과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장래 풍습은 있지. 보편성. 하지만 나타나는 양상은 매장. 어떤 국가? 어떤 국가는 순장. 어떤 국가는 화장. 어떤 국가는 조장. 장래 풍습은 보편성이지만 나타나는 양상은 서로 다 다르지. 특수성. 그것만 확인하면 되고요. 자, 마지막 4번에 문화의 구성 요소야. 너네 주의할 거 잘 봐. 방금 여기서 우리가 5가지 특성이 문화의 속성이었잖아. 이것과 구별되는 걸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문화적 현상이 발생하면 그 문화적 현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뭐 있냐? 그래서 첫 번째는 기술. 자, 기술. 자, 자연을 인간 생활의 유효한 형태로 변화시키고 가공하는 밑줄. 방식, 밑줄, 결과물. 그럼 방식은 말 그대로 기술 사용법이고요. 결과물은 재화지. 그럼 결국 기술은 그냥 물질 문화야. 문화 구성 요소 중에 기술은 물질 문화고요. 언어 읽어보시고 상징. 추상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매개물이나 기호지. 그쵸? 그럼 상징의 대표적인 건 뭐죠? 십자가. 십자가 하면 종교적 상징이 뭐야? 예수님의 희생 또는 뭐 구원 이런 거죠. 자, 예술. 어려운 거 아니고. 자, 밑에 이제 봐봐. 가치와 규범이 있는데, 자, 가치 한번 밑줄 칠게. 가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밑줄, 바람직함에 대한 평가 기준이야. 바람직함에 대한 평가 기준 또는 지향하는 목표가 가치고요. 규범은 한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행위의 기준이나 규칙이에요. 그럼 너네 물어보자. 음주 운전을 처벌하지. 가치야 규범이야? 규범이지. 그치? 자, 그러면 너네가 체크할 건 이거다.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표현이 제시문에 나와. 예를 들어 3번 아래 제시문에 나타난 문화 구성 요소에 대한 응답으로 옳은 것은 그럴 때는 구성 요소라는 표현이 나오자마자 너희들은 기술, 언어, 상징, 예술, 가치, 규범 중에 물어보는 거야. 반대로 아래 제시문에 나타난 문화의 속성 그러면 공유성, 학습성, 축적성, 총체성, 변동성을 물어보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도 문화 구성 요소 중에 가치가 있고요. 규범이 있잖아. 자, 그러면 이 둘을 구별하는 방법은 딱 하나야. 잘 봐. 가치와 규범 중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규범이고요.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가치야. 제재 여부야. 자, 다시. 가치의 의미는 바람직함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지향하는 목표잖아.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 정치 형태는 대통령제인데 나는 우리나라 정치가 의원내각제로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럼 나는 의원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는 거지. 이걸 의원내각제로 바꾸자고 했다고 깜빵 보내? 불가능하잖아.
그쵸? 그래서 꼭 하나, 가치와 규범을 구별하는 기준은 제재를 가할 수 있나 여부야. 그래서 대부분의 규범은 사회 제도화되죠. 음주운전 처벌, 그쵸? 도둑질 처벌, 절도죄 처벌 이런 걸로. 자, 그래서 그 정도만 구별하면 되고요. 특히 하나, 그 6가지 중에 기술은 물질 문화다. 나머지 언어부터 규범은 비물질 문화예요. 기술은 물질 문화지만 언어부터 규범 5가지는 비물질 문화다. 지역적 주제지만 확인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우리 문화의 구성 요소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84페이지 심화학습 23번과 24번은 복습용 자료로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늘은 이제 85페이지까지 끝내야 돼. 자, 85페이지 보면 1번 문화연구의 관점이 있죠? 자, 3가지 타이틀 말하나. 상대론적 관점, 비교론적 관점, 자, 총체론적 관점이야. 자, 일단 이거 쉬운 거니까 설명 간단히 하고요. 중요한 건 2번 문화이의 태도니까 문화이의 태도 집중적으로 설명할게. 그래서 생각해봐. 어떤 문화를 연구할 때 상대론적 관점은 뭘까? 연구자가 있으면 만약에 내가 아프리카 문화를 이해해. 그럼 상대론적 관점은 뭐냐면 역지사지. 내가 어떤 현상을 이해할 때는 내 입장이 아니라 그 현상이 발생하는 사회 또는 집단이 있지. 그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하자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자,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 아이들이 옷을 빨개 벗고 다녀. 그걸 보고 내가 미개해 야만해 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에 속한 구성원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 나라는 너무 덥고 습해. 그래서 그렇게 벗고 다니는 게 당연한 거고요. 옷을 입었더니 너무 덥고 습해서 피부병에 걸려. 아, 그럼 걔네들이 그런 이유가 있구나. 그럼 이 상대론적 관점은 보편성에 초점을 맞추는 걸까? 각 사회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출까?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상대론적 관점은 문화는 평가하는 게 아니야. 이해의 대상인 거죠. 상대론적 관점 보자. 자, 문화를 상대성, 밑줄. 상대성을 바탕으로, 즉 상대성은 특수성이야. 이해하는 태도로 다른 사회 문화를 그 사회의 독특한 환경과 맥락에서 이해하는 관점으로요. 밑줄 쫙! 문화 간의 우열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총체론적 관점은 아까 우리 문화의 총체성 봤지? 다시 문화의 총체성은 뭐냐면 전체적 맥락에서 상호 연관성이니까 똑같은 거야. 총체론적 관점은요. 한국이 왜 개고기를 먹나 보자 봤더니 걔네가 미개해서가 아니라 전통적으로 농경사회였고 대가적으로 인구가 많아. 근데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수단이 강아지밖에 없었다. 자,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네. 전체적 맥락에서 상호 연관성 파. 그러다 보면 시대가 바뀌면서 문화 변동이 생길 때 하나가 변동하면 연쇄적 변동하는구나. 그래서 총체성은 다시 총체론적 관점은 총체성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야. 전체적 맥락에서 상호 연관성, 그 다음에 하나의 변동이 연쇄적 변동. 자, 그러면 요건 내가 간단한 거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제 중요한 게 이거야. 뭐가 중요하냐면 거기 비교론적 관점 볼게요. 자, 이 비교론적 관점은 과거에는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최근에는 그냥 함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알아. 잘 봐. 비교론적 관점은 이거야. 예를 들어 실제 기출 주제가 한국의 미인상, 일본의 미인상, 중국의 미인상 또는 뭐 한국의 식습관, 일본의 식습관, 중국의 식습관을 비교해. 자, 그러면 비교해보면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한국, 일본, 중국 문화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모두 파악할 수 있어. 차이점. 그래서 비교론적 관점의 핵심 포인트는 문화 간 비교를 통해서 공통점과 자, 뭐의 파악이 가능하냐면 차이점의 파악이 가능하다. 그럼 선택지는 공통점을 보편성으로, 차이점을 특수성으로 물어봅니다. 따라서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도는 문화 간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파악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야. 문화 간의 비교를 통해서 자문화에 대한 보다 객관적 이해가 가능해지는 거야. 보다 객관적 이해가 가능해지고요. 플리즈. 앞으로 너네가 모든 문제를 풀고 이제 기출 문제를 풀 때 자문화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면 무조건 무슨 관점? 비교론적 관점. 가장 대표적으로 문화 상대주의에다가 요 선택지를 껴놔. 객관적 이해. 그럼 무조건 틀린 거야. 다시 자문화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가능하다는 어디만 적용된다?
비교론적 관점에만 적용돼요. 그래서 다시 단독 문제로 출제되지 않고요. 다른 관점 할 때 오답 선택지로 많이 나와.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가 간단히 정리되고, 하지만 실제 수능은 85페이지 2번 문화 이해의 태도가 출제됩니다. 다시 암기. 비교론적 관점은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 더 중요한 건 자문화에 대한 무슨 이해가 가능? 객관적 이해가 가능.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능에 실제로 출제되는 밑에 문화 이해 태도 볼게. 그럼 문화 이해 태도는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좀 순서 바꿔서, 자, 거꾸로 갈게요. 문화 4대주의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문화 상대주의가 있어. 자, 이 문화 상대주의가 방금 위에서 봤던 상대론적 관점과 일맥상통하는 건데, 일단 우리가 확인할 건, 자, 문화 사대주의, 자문화 사대주의의 공통점을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둘은 문화 절대주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문화 사대주의와 자문화 중심주의의 공통점은 문화 절대주의로, 문화 절대주의란 얘기는 문화를 이해하는 절대적 기준이 있는 거야. 그러면 문화 사대주의의 절대적 기준은 내가 사대하는 문화가 절대적 기준이 되는 거고, 과거 조선은 중국을 사대했지, 즉 자신이 사대, 추종하는 문화가 절대적 기준이 되는 거고요.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이해 기준은 자문화가 절대적 기준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너는 어려운 거 없어. 문화 사대주의 대표적 사례는 우리가 과거 중국에 사대했던 거고요. 장점은 뭘까? 만약에 선진 문물을 수용하면 문화의 발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얘네들은 무조건 우리 문화는 열등하게 느끼고 자신이 추종하는 문화를 선진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문화적 주체성의 약화 우려가 있겠지. 딱 끝.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자, 이제 자문화 중심주의 봐봐. 이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문화가 최고인 거야. 무조건 자기 문화가 최고다 보니까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자신의 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자신의 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해. 자, 봐봐. 선택지가 이렇게 나왔어. 아니, 동남아시아 애들 보니까 요새 그 구데기 같은 곤충이 있지. 귀뚜라미 이런 거 많이 먹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애들 귀뚜라미 먹는 거 보니까 미개해. 자문화 중심주의. 미개해. 부정적 평가했죠. 그런데 봐봐. 귀뚜라미 먹는 거 보니까 낯설어. 이건 안 돼. 낯설어는 부정적 평가가 아니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문화가 문화를 이해하는 절대적 기준이 돼서 반드시 자문화가 최고이기 때문에 일단 타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자기 문화만을 고집하면서 외래 문화와 교류를 끊어. 그러면 우리가 뭐로 된다고 그러냐면 국수주의화 된다고 그래요. 자, 그럼 외국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거 아니야. 교류를 끊어버리면 지금은 아주 높은 수준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도태되겠지. 그 대표적 사례가 중국이야. 중국이 과거 전 세계에서 최초로 나침반도 만들고 화약도 만들고 엄청나게 잘 나가던 국가였는데, 그 중화 사상이 쩔었었지. 그러니까 중화 사상이 대표적인 자문화 중심주의잖아. 근데 중국이 어느 순간 다른 국가들 교류를 끊어버리면서 그 다음부터 도태되기 시작하면서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 그래서 국수주의 우려가 있어. 고립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리고 문화 발전이 더뎌지고요. 그런데 국수주의로 끝나는 국가들도 있지만 어떤 국가들은요, 국수주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문화가 너무 우월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자신의 문화를 이식하려고 그래. 강제로.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 문화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 제국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이지. 우리나라 식민 지배하면서 한국신민화라는 지네 말도 안 되는 교육을 했잖아. 그래서 교육, 그리고 언어 다 바꿔버렸죠. 창씨개명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나치, 게르만 지상주의 하면서 유태인들을 대량 홀로코스트 학살했죠. 그래서 꼴 하나, 자문중심주의는 국수주의가 될 수도 있고 고립. 하지만 문화 제국주의로도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자문화 중심도 장점이 있다? 뭘까? 지들끼리는 똘똘 뭉쳐서 사회통합에 기여한다고.
실제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인들을 똘똘 뭉쳤잖아. 우리나라 식민지 했던 일본, 그들만은 똘똘 뭉쳤잖아. 그래서 장점은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둘 다 문화를 이해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야. 그래서 결론, 이 문화 절대주의, 즉 문화 사대주의와 자문화 중심주의는 둘 다 문화는 이해의 대상이 아닌 거야. 문화는 평가의 대상으로 문화 간에 뭐를 나눌 수 있다라고 보냐면 우열을 나눌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사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문화이해 태도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문화이해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가 되는 거고, 그럼 문화 상대주의는 결국 앞에서 봤던 건 똑같은 거야. 어떤 문화 현상을 이해할 때는 문화를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문화는 이해의 대상이기 때문에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문화적 현상이 발생한 집단 또는 그 사회의 환경과 맥락에서 이해하자. 자, 그러면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이 문화상대주의는 뭐를 강조하냐면 각각 문화의 고유성과 각각 문화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태도죠. 각각 문화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태도로 그 문화적 현상이 발생한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직한 문화 이해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다. 그래서 항상 너희는 머릿속에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해봐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다시 마지막이야. 그럼 이 문화 상대주의는 결국 각각 문화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거지. 근데 이게 변질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너네 아프리카에서 1년에 60만 명 이상의 여성들이 좀 표현이 그런데 불구가 되거나 사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아프리카에는 그들만의 여성에 대한 안 좋은 풍습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여성 할례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인데 이로 인해서 어떠한 병원에서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너네가 뭐 검색해 보세요. 60만 명의 아프리카 여성들이 병신이 또 불구가 되거나 또는 사망을 하고요. 너는 이슬람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골 때리는 제도가 있냐면, 너 생각해봐. 내 아내가 부부끼리 잘 살다가 아내가 나쁜 놈한테 성폭행을 당했어. 그러면 이거는 나쁜 놈 잘못이야, 아내 잘못이야? 나쁜 놈 잘못, 강제로 당한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성폭행을 당한 아내가 가문에 먹칠을 했다고 광장으로 끌고 나와서 돌로 쳐서 죽여요. 명예살인. 우리 가문 명예를 말도 안 되게 침해했다. 이런 거 인정하면 되냐, 안 돼? 그리고 골 때리는 게 뭐냐면, 그런 나라는요, 특히 명예살인을 그러니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걸 입증하려면 재밌는 게,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여성 증인이 4명이 있어야 돼. 근데 생각해봐. 성폭행은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잖아. 증인이 4명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대부분 명예살인의 대상이 돼. 이거 말도 안 되는 제도지. 그리고 어떤 중국 가면 전족이라는 풍습 있잖아. 다리 쪼매가지고 성인 여성의 발 크기가 100cm야. 이렇게 생겼어. 너네 그래서 네이버에 전족 쳐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이선 기형적인 발 모양이 나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문화상대주의 입각해서 이건 중국의 전족은 중국의 풍속이다. 이슬람의 명예살인은 이슬람의 명예살인, 이슬람의 풍속이니까 이해하자. 이건 안 되는 게, 그 특수성을 인정하되 만약에 그 특수성이 세계사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특수성이 인정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문화상대주의 중에서도요, 세계사적인 보편성의 가치를 훼손하는 문화상대주의를 우리가 극단적 상대주의라고 한다고. 이슬람의 명예살인, 아프리카의 여성 할례, 중국의 전족. 그래서 이러한 극단적 상대주의는 인정하면 안 되고 경계해야 된다. 여기까지 확인. 되니? 자, 그리고 오늘 일요일에 또 힘들게 공부를 하러 왔으니까 이거 보너스로 하나 알려줄게요. 그럼 봐봐. 지금 우리가 3가지 문화이해 태도를 봤어. 3가지 문화이해 태도. 자, 문화 사대주의. 자, 대표적 사례로 우리나라가 중국을 사대했던 거. 자문화 중심주의. 대표적 사례로 중화 사상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자, 문화 상대주의가 있는데, 그럼 봐봐. 이 셋 중에 타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라고 단정지면 자문화 중심주의야. 자, 그러면 타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자, 그런데 사대주의 봐봐.
우리가 중국에 사대할 때 조선시대 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사대하는 중국 외는 다 오랑캐였지. 일본은 외놈들이었잖아. 그리고 사대주의는 내가 추종하는 문화가 아니면 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야. 그럼 셋 중에 타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절대주의 2개. 이해돼? 만약에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단정 지으면 장난유신주의.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절대주의. 둘 다. 그 문화사대주의는 우리가 추종하는 자국이 추종하는 문화 외에는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하니까. 거기까지 정리하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85페이지까지 정리가 끝난 거고요. 86페이지는 읽기 자료를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위문화부터 해서 문화 끝내고 이제 사회 불평등 들어갈 겁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총 진도 좋아. 이렇게 하면 평균까지 나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수고했어.